관세, 러우 전쟁 여기 가려있는 사실은 중동을 잘 봐야 돼요. 중동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겠대요. 첫 번째는 친이스라엘, 두 번째는 저항의 축의 분쇄, 이란입니다. 시아파 중심의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지금 거의 괴멸당되고 있어요. 이란 뒤에 누가 있느냐?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어요. 트럼프는 완전히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미국이 후티 지금 폭격하고 있죠. 그리고 후티가 서방의 유조선 선박들 공격해서 교란시켜요. 러시아하고 중국 선박은 한 척도 공격을 안 했어요. 그리고 후티가 쓰는 무기의 상당수는 중국제예요. 이란은 지금 잘못하면 정권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트럼프의 에너지 제국, 알래스카, LNG, 북극 항로 있죠. 이걸 통해서 유럽을 팔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술력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박사님, 오늘 또 속보입니다. 러시아에서 이란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선언을 했거든요. 예. 이게 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트럼프 관세, 러우 전쟁 여기 가려있는 사실은 중동을 잘 봐야 돼요. 지금 트럼프의 전략은 뭐냐면 러우 전쟁과 중동의 전략이 달라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러우 전쟁과 또 미중 전략 경쟁과 또 다 관계가 있어요. 중동 전략이.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의 러우 전쟁의 전략은 뭐냐면 이쁜 놈 미운 놈 없다.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야. 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푸틴을 지지해서 빨리 끝내면 푸틴을 지지하는 거고, 푸틴이 말 안 들면 엉덩이 때리는 거고, 네. 젤렌스키가 말 안 들면 엉덩이 때리고 말 들으면 껴안아주고 이거예요. 목표는 뭐예요? 빨리 끝내는 거. 빨리 끝내는 거. 왜냐? 내 전쟁 아니거든. 내 돈 안 낼 거거든. 네. 실제로 맞고요. 그쵸. 실제로 이미 소련 체제가 무너졌는데 유럽은 미국의 주요 관심이 아니에요, 이제. 나토는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미국이에요, 사실은. 바이든도 마찬가지예요. 아닌 것 같지만. 바이든은 어떻게 했어요? 동맹을 존중했죠? 네. 왜 그러겠어요? 내가 힘드니까 너도 좀 같이 하자. 존댓말로 말한 거예요. 화장하고 네. 좀 도와줘야지요. 이렇게. 트럼프는요, 화장도 안 하고 와서 니들이 해.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상황은 똑같아요. 예전 같지 않은 미국. 전 세계 GDP의 40% 정도. 많이 보면 50%, 60%까지도 봐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네. 그 미국이 지금 25%도 안 되거든요. 아직도 강하지만 추락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러우 전쟁은 대전쟁도 아니고 돈을 내가 써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 게 목표야. 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 조건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트럼프 얼렀다가, 푸틴 얼렀다가 때렸다가, 젤렌스키 얼렀다가 때렸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또 어떻게 말했어요? 나 손 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냥 허겁지겁 30일 주전하고. 그런데 중동은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겠대요. 항구적이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좀 다르네요. 왜냐면 휴전, 종전 아니면 뭐, 알아서 해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완전히 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해서. 네. 자,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친이스라엘. 친이스라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항의 축의 분쇄. 저항의 축이 뭐냐면요. 네. 지금 중동에는 우리가 세 나라, 좀 크게 보면 네 나라 봐야 되는데, 중동 안에 이슬람권에서의 주요한 두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입니다. 네. 이라크가 붕괴됐기 때문에, 네. 그 때문에 이제 이란과 사우디고, 크게 보면 이슬람교는 이 시아파와 수니파가 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타 종교 갈등보다 지들끼리 종교 갈등이 더 세요. 그러니까 마호메트의 후계가 네. 어디로 가느냐, 이 세속주의로 가느냐, 순혈주의로 가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파가 나눠져 있거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예요. 그리고 이란은 강경하다는 시아파. 또 꼭 시아파만 강경한 건 아니에요. 네. IS는 수니파였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의 맹주거든요. 네. 이 둘이 매일 으르렁거려요. 왼수예요. 왼수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기독교는 누가 있어요? 거점이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봐야 돼요. 그다음에 사우디와 이란의 그 저변 저쪽 북쪽엔 누가 있어요? 튀르키예가 있거든요. 튀르키예가 있죠. 예, 요 정도가 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 터지면 항상 이 네 나라가 관여하죠. 네. 이 시리아도 아사드 정권 무너지니까 튀르키예 들어오죠. 이스라엘 들어오죠.
이란은 원래 거점이었죠. 맞아요. 사우디도 관여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 후티 반군. 여기도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후티 지원은 이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항의 축은 누구냐면 이란입니다. 이란 중심으로 시아파의 저항의 축이란 얘기예요. 네. 예멘은 예멘 반군인 후티, 네. 시아파. 그다음에 하마스,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네. 그다음에 헤즈볼라, 이것도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중심 이렇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 시아파는 아니지만 시아파 시아파 중심의 저항의 축이 형성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요 뒤에 누가 있느냐?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시리아 아사드 정권, 그것도 시아파였거든요. 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이미 끝날 정권인데 네. 내전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남느냐? 이란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살아남아요. 없었으면 끝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사드 정권은 무너졌죠. 뭐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미 신정부가 들어서잖아요. 네. 지금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모든 중심에 이란이 있잖아요. 네. 자, 이란 뒤에 러시아하고 이 중국이 있다고 그랬죠? 네. 시리아가 무너지기 전에, 아사드가 무너지기 전에 러시아의 공군 기지가 있었고 네. 해군 기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남하 정책의 핵심 거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사드 정권이 네. 심지어 4만 명의 시리아 용병을 러우 전쟁에 파견해요. 내전 중인데. 그럼요. 왜 러시아가 지켜주면 안전할 줄 알았죠. 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이스라엘을 2023년 10월에 하마스가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초강경으로 하마스를 때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미국은 여기 동조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공전이 아니라 제거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제거가 목적이에요, 지금. 네. 이거를 미국 정부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트럼프는요. 트럼프는 완전히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네.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저 잔혹한 그 전쟁 방식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아. 그런데 예멘으로 내려와서 예멘에 있는 후티, 네. 이건 미국이 직격들이에요. 지금 매일 미국이 폭격하죠? 맞아요. B2 뭐 전략 폭격기 같다. 예. 왜 때리느냐? 네. 후티 뒤에는 이란이 있으니까. 아. 목표는 이란인 거죠. 네. 그리고 후티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끝나고 나서 네. 시작되고 나서 이 홍해, 네. 수에즈 이쪽 예멘 근처를 지나 여기가 주요 수송로거든요. 서방의 유조선 선박들을 100여 척 이상을 공격해서 여기 교통 생태계를 교란시켜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중국 선박은 한 척도 공격을 안 했어요. 그리고 후티가 쓰는 무기의 상당수는 중국제예요. 야, 이게 좀 의심이 되네요. 중국의 거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중국을 잡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후티를 제거해야만, 또 트럼프를 후티가 잘못 건드는 게 뭐냐. 트럼프의 생각은 저유가, 네. 그다음에 물가 안정인데 후티가 이 수송로를 막아버리니까 네. 유조선이나 선박들이 수에즈를 하는 게 아니라 남아프리카를 돌아요, 삥. 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늘어나고 물리병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아. 뒤엔 이란이 있고 중국이 있고. 완전히 제거가 목적이에요. 네. 그다음 목표는 누구겠어요? 이란이겠죠? 네. 중국이 또 낍니다. 중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70년대의 경우에는 중국의 미사일 부대가 사우디를 지켜 주둔한 적도 있어요. 진짜요? 사람들은 야, 이거는 잘 몰라요. 다들 미국만 간 줄 알지? 네, 잘 몰라요.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뭐였냐? 사우디아라비아와 네. 이란을 화해시키려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 실제로 시도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네. 그래서 까슈쿠지라고 하는 반체제 인사 죽이고 그 대사관에서 터키. 네. 그러면서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사우디가 삐졌거든요. 네. 그럼 중국으로 확 갔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은 요 틈을 틈타서 이란과 사우디를 중재하려고 그랬어요. 네. 미국의 힘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이란을 고립시키는 거잖아요. 네. 거꾸로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묶으려고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를. 그래서 지금 처음에 러우 전쟁 그 휴전협정도 회의도 어디서 했어요? 사우디에서 했잖아요. 맞아요. 사우디를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을 고립시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들였던 어떻게 돼요? 노력이 물거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막 하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중동에서는 첫째 시아파 중심의 저항의 축, 네. 이란을 세력을 약화시키거나 네. 사실은 레짐 체인지까지도 의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자, 이미 아사드는 무너졌어요. 시리아, 시아파 쪽은. 자, 헤즈볼라, 하마스 지금 거의 괴멸 단계에 괴멸 있어요. 후티 지금 폭격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예멘에 정부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멘도 냉전기에 남북 분단 체제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남부가 공산주의고 북부가 자본주의였어요. 아, 네. 근데 지금 정부군이 남부에 쫓겨가 있어요. 아, 근데 복잡해요. 남부에 있는 정부군도 또 반군이 또 있어요. 공산주의 복귀를 반군이 또 있어요. 아, 뭔가 복잡한데 어쨌든 이 예멘의 정부군은 이 후티가 코피 터지니까 네. 위에서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는 이 후티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 시아파니까. 이걸 제거하려고 아랍에미리트는 참전까지 했어요. 오. 사우디아라비아도 계속 후티랑 싸웠어요. 네. 그러니까 후티가 코피 터지니까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의 지원을 받아서 네. 예멘 정부군이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후티 반군은 괴멸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돼요 이제? 남는 건 이란이잖아요. 그쵸. 이란은 하메네이 신종국가잖아요. 종교 지도자. 네. 철저한 반미주의자예요. 그동안 미국이 야 이란은 또 핵 문제가 있어요. 자, 웅달에서 지난번 편에 핵물질 말씀드렸죠. 맞아요. 이란은 농축이에요. 우리는 농축 쪽이에요. 농축을 90% 이상이면 고농축 핵폭탄이 되는데 지금 60%까지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바이든 때는 협상했는데 지금 트럼프 뭐라고 그랬어요? 말 안 들으면 폭격할 거야 그랬어요. 대통령 입에서 어떻게 폭격이란 말이 나와요. 그 하메네이가 그동안 버티다가 언론에 보도됐어요. 자기 측근들 산부위원들 불러다가 마라톤 회의를 했대요.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협상 안 하면 정권 무너집니다. 아. 그랬더니 협상으로 나왔어요. 아. 지금 트럼프의 목표는 북한, 이란의 핵 농축의 뭐 20%, 10% 이게 아니고 네. 아예 그 시스템을 제거해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잘못하면 정권 붕괴까지. 왜냐? 이란이 네. 70년대 팔레비 정권 때 여자들이 비키니까지 입었던 나라예요. 아, 정말요? 근데 지금 이러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불만이 없겠어요? 무슨 히잡 안 쓴다고 뭐 했다고 막 때리고. 태형가하고 무슨 처형하고 뭐 불만이 폭발 직전이에요. 아. 이란은 신종국가 호메이니 때문에 수십 년 전에 후퇴했다고 봐요. 이런 얘기가 이슬람 사람들 싫어하겠지만. 아니, 종교가 종교 역할을 해야지. 아예 신종국가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불만이 많아요. 툭 치면 깨질 수도 있어요. 북한하고 비슷해요. 아. 북한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자 이제 중동이 설명이 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죠? 처음에 항구적으로 해결하겠다. 맞아요. 미국 중심의 질서를 만들겠다. 미국의 패권이 그리고 그 이면은 또 뭐냐? 트럼프의 에너지 제국. 페트로 달러가 아니라 페트로 임페리얼. 뭐냐? 중동의 영향력을 확대하면 네.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을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네. 푸틴은 지금 중동 중심의 에너지망을 바꾸려고 그래요. 미국 중심으로. 그게 바로 알래스카. 북서면에 있는 LNG. 네. 어마어마한 LNG. 이걸 개발해서 이거를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져오고 요게 끝이 아니에요. 이걸 해로를 통해서 네. 일본, 한국, 아세안에 팔고 아. 그다음에 놓고 있는 북극 항로 있죠? 네. 이걸 통해서 유럽을 팔겠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돼요? 러시아와 같은 지정학적 위험 없죠? 그쵸. 중동의 분쟁 위험 없죠? 완전히 안전한 항로잖아요, 지금. 그쵸. 여기에 에너지 패권 중동 잡아? 그 다음에 갑자기 그랬잖아요. 제렌스키 보고. 야, 니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통제권 나한테 줘. 이거 신문에 났죠? 네. 이러면 모든 에너지망을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미국의 에너지 패권이 생긴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LNG 가스관 사업 참여해야 될 걸 일본한테도 계속 얘기하죠. 맞아요.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게 좋을 걸. 예, 그게 기술력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일본밖에 없으니까. 근데 일본은 지금 신중해요. 과연 그만큼 경쟁력이 있느냐? 네. 경제력이 있느냐? 자, 이렇게 보면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내가 제가 가는 데마다 욕하는데 하기 좀 좋겠어요. 제 말이 맞죠? 네. 근데 이 중동 정책이나 러우 전쟁 쪽은 그렇게 비합리적인 건 아니다. 굉장히 겉으로 보면 아닌 것 같지만 성과가 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동하면 통제 불가능의 혼란과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스라엘과 미국 중심으로 질서가 잡혀가고 있다. 뭐 과정이야 어떻든 이렇게 결과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또 하나가 이스라엘 변수예요. 이스라엘이 인구가 거의 1,000만에 육박하는 거 알아요? 네. 과거에는 200~300만이. 맞아. 적어서 난리다 뭐 이슬람화 된다 얘기까지 있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네타냐후 극우죠. 네. 리쿠드당. 원래는 좌파 정당들이 장악했어요. 건국 초기에는 이스라엘 말로 아슈케나즘이라는 사람들이 주류였어요. 네. 유럽에서 특히 동유럽 쪽에서 몰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건국 세력들이에요. 네. 토착민은 거의 없었고 이 사람들은 좌파적 성격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건국하고 나서 두 번째 세대가 누구냐? 바로 미즈라임이라는 사람들이요. 이거는 아프리카 북부와 이 서아시아 쪽에 있는 유태인들이 들어왔어요. 이게 두 번째. 네. 세 번째가 이제 동유럽,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의 유태인들이 들어왔어요. 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인구가 그냥 퀀텀 점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슈케나즘은 사회 좌파적 성격이 있었는데 네. 이 뒤로 갈수록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우파적 경향이 강해요.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종교잖아요. 민주주의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사느냐. 중심이 아니라 팔레스타인하고의 갈등 지역에 많이 살아요. 로켓탄 떨어지면 다 이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땅이 필요하면 이 사람 정착촌이 다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우경화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리쿠드당이 오래 가죠. 이 사람들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더 많은 땅이 필요하죠. 가자도 먹고 싶은 거죠, 사실은. 땅이 필요하죠, 지금. 인구 200~300만, 300~400만, 이제 1000만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제국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간이 분 거예요. 이 전략이 초강경 네타냐후를 만들었고, 전쟁왕이라고 그러는. 이게 트럼프 1기, 2기와 지금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니즈가 맞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략이 양측이 이 케미가 맞는 거죠. 전쟁의 케미가 맞는 거죠. 네. 양측이 때렸잖아요. 후티 공격해비고 오늘 하루는 헤즈볼라는 하마스 때리고. 때려. 문제는 이게 무차별적이라는 거죠.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그런 상황이 아닐 거다. 이제 트럼프가 말하는 항구적인 해결법 쪽으로 근접하고 있다. 그렇다고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박사님 제가 최근에 대동강 TV 들어가 봤는데 북한에서 오신 뭐 여군 출신 분 인터뷰하신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북한군이 뭐 3일마다 굶어 죽는다 뭐 그런. 자기 부대에서 예. 3일에 한 명씩 영양실조로 죽었대요. 그 영상 보면서 저도 야, 북한이 저 정도구나 싶었는데. 무덤 이제 화장을 안 시키니까. 네. 매일 무덤이 하나씩 생겨나는 거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군요. 그러니까 전쟁은 돈이 하는 거고 미국이 전쟁 잘하는 건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다 빚이죠, 근데. 그렇군요.